자, 시그널을 보내, 시그널을 보내. 무슨 가사 이름이죠? 네, 그 트와이스. 네. 자, 시그널과 기업. 네,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, 이 중국 방송총국이 최근 콘텐츠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발표한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는 중국이 첫 번째로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고요. 두 번째는 드라마의 회차와 시즌 규제를 줄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. 세 번째는 이전에 있었던 검열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초고화질 프로그램, 다큐, 애니메이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단편극과 해외 프로그램도 더 많이 방영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. 특히 한국과 일본 작품의 리메이크나 수입 제한 완화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우리 콘텐츠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관련 내용들이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진출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콘텐츠 엔터 관련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들 시그널 알아보시죠. 네. 자, 이 시그널에 대한 풀이는 또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가 도움을 주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K컬처, 두말하면 잔소리죠. 네. 으뜸인 건 알겠는데 쭉쭉 뻗어나가려면 이제 뭔가 우리가 또 같이 합심하는 분위기는 있어야 될 것 같고. 자, 중국 쪽에서 어떤 규제 완화 조치? 또 이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? 네, 우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재차 좀 부각됐던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중국의 이제 광전 총국이죠. 이 부분은 한국이 이제 방통위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규제 기관인데 여기서 이 전체적인 어떤 이 드라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조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회차 수에 대한 제한 해제 그리고 해외 드라마에 대한 어떤 리메이크를 허용한다. 그리고 해외 드라마에 대한 쿼터 제한을 좀 폐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드라마의 수입식 심사 기간을 좀 단축한다라는 내용들을 밝혀졌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공식화된 발표인지 여부를 좀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과거의 어떤 기조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이 컨텐츠에 관련된 규제 부분들은 중국 당국에서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규제를 좀 해왔던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한한령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수입 드라마에 대한 어떤 규제 조치들이 다소 좀 장기화가 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방까지 좀 이전해서 심사에 관련된 어떤 기간 단축하면서 적극적인 좀 장려를 한다라는 어떤 이 키워드는 좀 다소 좀 확대 해석을 좀 한 경향은 좀 없지 않나 있지 않나.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좀 발표했던 내용들 관련된 어떤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부분에 대한 어떤 쿼터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기조가 좀 완화됐다는 시그널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. 자, K컬처. 두말하면 잔소리. 그쵸. 네. 데몬 헌터스. 아직도 못 봤지만 골든. 네, 맞습니다. 대단하더군요. 자꾸 들을수록 빠져드는 것도 있고, 유명한 팝 가수들이 이제 이 챌린지라고 돌아가면서 하시던데,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도 잘 부르시겠지만, 한번 할까요? 경기방송 최초로? 좀 불렀는데. 방송사고 나겠지만. 네. 자, 근데 이제 이 게임,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, K컬처의 그 맥락은 이 어떤 서사, 네.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미국식이라면 약간 마블 코믹스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뭔가 위기가 있을 때 지구가 위험해지고 내가 위험해지고 히어로가 등장을 하잖아요. 그 히어로가 나를 구해주는. 근데 이 우리 K컬처의 데몬 헌터스의 줄기는 내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과 자아감 이걸 강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자 글로리 그룹도 그렇고 이게 독특한 거예요. 예전에 이제 BTS가 히트를 칠 때 아미들이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맞습니다. 것 같았어요. 나의 소중함, 나의 존재감, 너는 힘낼 수 있어.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런 서사가 먹히는 거잖아요. 한국식의. 대단하다. 이건 뻗어나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성은 충분히 산업적으로도 크다. 이렇게 보신 것 같고, 물론 이제 그 뒤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원전 풀어야 되지만, 자, 어때요? 이런 느낌이라면. 제가 이번 주에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미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네. 이렇게 막 불을 껐닥껐닥 이렇게 클럽처럼 만들어 놓고서 이 데몬 헌터스 노래를 다 같이 부르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조카도 집에 가니까 이모 모르냐고 빨리 불러보라고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. 무슨 팝이지?
롤리팝 아닌데 뭐 아, 여러 곡이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슈가팝. 슈가팝. 네, 그래서 정말 그 인기가 뜨겁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최근에 갔던 여행지가 뭐 홍콩, 싱가폴 이런 나라인데 네. 사실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 두 개 나라가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게 아니고 문화유산, 뭐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그곳에서의 쇼핑센터, 건물, 왠지 모르겠는 야경의 감성이 좋은 건데 한국도 점차 그런 감성들을 문화부터 여행 콘텐츠에 걸쳐서 해외에게 좀 어필하고 그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나 이 동질화되는 거는 굉장히 큰 무기죠, 무기, 힘인데. 자, 그래서 중국의 뭐 어떤 판허, 뭐 매번 한할령의 완화, 뭐 이런 식상한 용어들보다 중국에도 분명히 진출할 수 있는 우리의 또 기회가 있고, 아마니에 뭐 거기에 지금 OTT는 많이 막아놨지만 돌 거야 아마 계속. 그죠? 네, 그렇죠. 자,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기업들을 조금 더 연관해서. 일단 컨텐츠에 관련된 규제 완화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본다면 과거에 우리가 좀 이력들이 있었죠. 한국에 좀 히트했던 뭐 대장금 같은 그런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좀 끌었던 점. 그리고 상당히 아직까지도 한국 컨텐츠가 중국 안에서에 대한 인기도는 굉장히 좀 높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뭐 공식적인 어떤 유통 채널 확대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본격화된다면 국내 어떤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, 여기서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이제 과연 이제 한한령 해제 전반적인 어떤 엔터라든가 공연,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부분에 대한 개방들이 과거처럼 좀 회귀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일 텐데, 이게 사실 올해 뭐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중국 안에서에 대한 뭐 공연 개방 기대감들도 좀 작용을 했는데, 실질적으로 좀 공연이 좀 취소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는 좀 유지가 좀 될 수 있지 않나.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좀 방안을 좀 하게 된다면 뭐 현재는 기대죠. 네. 그렇죠. 이제 문화교류에 관련된 확대 가능성들이 기대 요인대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수급들은 이런 기대감을 오늘 시장에서 좀 일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할 것입니다. 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, 그다음에 그게 이제 확산돼서 중국과 미국의 또 온화 분위기,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펙 때 사실은 이제 그냥 베스트예요. 우리 다들 바라는 거잖아요. 시장에서 또 바라는 거고.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번외 얘기, 아까 양도세 같은 경우도 양도세 도출이 안 되고, 그 다음에 이런 K 팝이나 컬처에 대해서 이렇게 도드라지면 지금 인덱스는 사실 히스토리, 니케이 막 역사석 차정 체육과처럼 우리도 3,300 그 이상, 3,500쯤 갔어도 막 신나는 거지. 막 SM 같은, SM도 오늘 주가가 좀 반응하잖아요. 네네. 그 골든이라는 그걸 부른 가수들 네. 중에 한 분이 이제 SM의 뭐 그 연습생 시절부터 쫙 맞습니다. 스토리가 있더라고요. 네. 네,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또 잘 돼 있구나. 연습생을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. 네. 근데 뭐 소녀시대 데뷔하는 것도 보고 다 자기 동기들인데 자기는 데뷔 못하다가 이번에 막 한을 품었는데 같이 울 뻔했어 내가. 그만큼 제가 이게 동조되는 거죠. 그쵸. 네, 뭐 저같이 이렇게 무던한 사람도 동조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K컬처다. 자, 기업들을 좀 계속 연결해서 보면 어떤 SM이 지금은 가장 도드라지는데요. 나머지 또 네, 지금 뭐 하이브웨어 같은 경우도 한 4%대, 뭐 오. 디어유, 뭐 SM, 뭐 YG엔터테인먼트가 한 2%, 3%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, 일단 한한령에 관련된 해제 가능성들이 재차 좀 부각됐던 점들이 수급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이번 2분기 실적의 경우에도 사실상 시장의 전망치를 대부분 좀 웃돌았던 그런 실적을 좀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오히려 실적의 연속성 관점은 이제 하반기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텐데, 여기 대해서 정말 이제 중국 시장에 관련된 개방 부분들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기조라면, 과거에 이 중국 쪽에 관련된 교류 부분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됐거나 현재도 뭐 텐센트 뮤직과 협업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는 SM이 가장 큰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여기 대해서 뭐 최근에 뭐 YG라든가 지금 하이브의 경우에도 중국 진출에 관련된 어떤 성과라든가 뭐 현지 어떤 법인에 관련된 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향후에 중국 시장의 어떤 개방 역량 안에서에 대한 향후에 실적 유입 부분들은 가치 반영 관점에서는 좀 기대 요인들이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김재환 아나운서는 선택 혹시
매력 있는 게 있을까요? 조금 전에 이제 YG 언급해 주셨잖아요. 이 블랙핑크의 이 북경에서의 공연이 엔터주의 또 다른 한 계단 상승의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런데 저는 또 다 아는 기업, 샀던 기업만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요즘 급등해서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투자했던 분들은 잘 관심을 갖지 않았던 기업을 하나 또 언급해드리고 싶어요. 뭐 어떤 기업 YG와 보고 있어요?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게 노머스라고 혹시 아시나요? 모르요. 작은 코스닥 기업인데 오늘 또 10%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. 네, 오늘 코스닥에서 10%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. 네. 특히 중국이라는 키워드, 중국 엔터와 관련해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라서 뭐 이펙스라는 그룹이 중국에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같이 일을 하기도 했던 기업이고요. 저희가 디어유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그렇죠. 버블이라는 플랫폼으로 연예인들, 대형 기획사의 연예인들과 팬과 소통할 수 있는 어플인데 사실 대형 기획사들이 꽉 잡고 있는 플랫폼이라서 2인 기획사인데 큼직한 아이돌들, 가수들, 배우들은 소통할 수 있는 어플이 없거든요. 네. 근데 이 노머스에서 프롬과 원더월이라는 어플을 만들어서 소속사가 크게 갖고 있지 않더라도 1인 기획사라도 이 고객사들과 함께 그리고 이 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플까지 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. 뭐 아이유, 차은우, 마마무랑도 최근에 공연 같은 걸 같이 기획을 하면서 네. 앞으로 좀 관심 갖고서 공부해 보면 작은 기업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알려드립니다. 김유정의 히든 종목 이렇게 바꿔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김유정 아나운서의 히든 종목. 이제 종목도 언급하고 데뷔할 것 같아. 자, 노머스. 들어는 봤는데 상장했다 그래갖고 네. 초반에는 뭐 약간 보다가 주가가 오늘 또 이제 솟으니까 주목을 받는데 노머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을까요? 예, 역시나 뭐 중국 향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는 종목들 이 부분은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재차 좀 부각되거나 완화 조치가 좀 될 경우에 중국에 관련된 어떤 콘텐츠 협업 가능성들이 높은 기업들이 수급적인 어떤 탄력도는 조금 더 높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백현 대표는 오늘 선택의 집중은 YG엔터. 예,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보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 신보 앨범에 대한 어떤 이 공백기가 4대 엔터사들 중에서 이제 가장 적었고요. 오히려 하반기 기대 요인들을 보면 뭐 8월과 이제 9월과 10월 그리고 11월까지 좀 이어지는 신보 앨범의 어떤 발매 건수 이 부분 그리고 월드 투어와 좀 연계되고 있는 실적의 확장 관점에서는 오히려 4대 엔터사들 대비해서 충분한 좀 상승 여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. 네. 변영인 대표의 YG 엔터테인먼트와 김유정 아나운서의 노머스 여기 딱 대결. 내일 노머스 약간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. 시가총액이 일단 4천억. 물론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. YG 엔터테인먼트는 1조 8천억. 많이 올랐죠, 네. 정도 되니까. 근데 뭐 규모의 경제가 오히려 더 먹힐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시장 시그널 오늘 K컬처에 대한 확장을 좀 들어봤고요.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김유정 아나운서도 수고하셨어요. 네, 고맙습니다.